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한 여인의 상담 사연을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남편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는 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으며 대화 또한 거의 단절된 상태라고 한다.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교류는 사실상 끊어진 상태이고 함께 있어도 남남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남편의 성격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까칠하여 일상적인 대화조차 부담스럽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외출 후 조금이라도 귀가가 늦어지면 심한 잔소리와 의심, 통제적인 태도가 이어지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본인 스스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노이로제 증상까지 오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최근 들어 남편의 성격이 더 날카로워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을 느끼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였다. 이 사연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린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관계, 그 깊은 균열 속에서 이 여인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 이제 남편의 사주를 살펴보면 경신년, 을유월, 신묘일, 정유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주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기운 과다 구조이다. 천간과 지지를 통틀어 금기운이 5개나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오행의 편중을 넘어선 강한 기질적 특징을 만들어낸다. 신금일주는 본래 깔끔하고 정확하며 원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닌다. 여기에 걸록격이 형성되어 있어 자기 기준과 규범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 맞춰야 할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타인과의 조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고 결국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는 방향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을 쌓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금기운이 과다한 구조에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나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지고 그것이 통제와 간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남편의 잦은 잔소리와 의심, 그리고 통제적인 태도는 바로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 사람에게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점검과 지적의 형태로 변질되고 결국 관계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간다.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지묘목, 즉 처궁의 상태이다. 묘목은 배우자와의 감정적 교류를 의미하는 자리인데 이 묘목이 월지와 시지의 유금 2개로부터 동시에 충을 받고 있다. 이는 묘유충이 이중으로 작용하는 형태이다. 이 구조는 단순한 부부 갈등 수준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정서적 연결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를 의미한다. 배우자를 향한 감정은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공격받는 형태가 되며 함께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 여인이 느끼는 같이 있어도 남남 같은 느낌은 바로 이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배우자를 편안한 존재로 느끼기 어렵고 무의식적으로 긴장과 불편함을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 사주에서 목기운은 감정과 배려, 그리고 유연성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목기운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월간의 을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을경합으로 인해 금에 묶여 있으며 지지유금 절지에 놓여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는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과 판단이 우선시되고 감정 교류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경 예민, 짜증, 과민 반응과 같은 모습이다. 금기운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통제욕이 강해지고 비판적 성향이 증가하며 예민성과 결벽성이 강화되고 감정 표현이 경직된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맞물리면서 관계를 점점 더 숨막히게 만든다. 상대방은 항상 평가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긴장하게 된다. 이 여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지의 음령 구조를 보면 단절령, 배신령, 원한령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금은 단절과 배신의 기운을 가지며 묘목은 원한과 감정의 응어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관계에서 신뢰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감정이 쌓이면 쉽게 풀리지 않는 특징을 만든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결국 부부관계는 점점 더 경직되고 감정의 흐름은 막히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회복되기보다는 고착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상처만 깊어지게 된다. 음력관법으로 보면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탈과 단절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이다. 년지는 이탈지로 관계가 멀어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월지와 시지는 절공지로 정서적 공허와 단절을 의미하며 일지는 병액지로 정신적 압박과 영적 스트레스가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이다. 특히 일지 병액지는 배우자 관계에서 심리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깊은 피로감과 소진을 동반하게 된다. 현재 대운은 기축대운으로 축토는 금기운을 저장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는 금기운이 더욱 강해지면서 성격적 특징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고집은 더 강해지고 융통성은 줄어들며 타인에 대한 통제 욕구는 더욱 강화된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착되고 심화되는 흐름이다. 여기에 병원연의 작용이 더해지면서 변화는 더욱 급격하게 나타난다. 병화는 신금을 직접 자극하며 압박을 가하고 오화는 묘목과 육해관계를 형성하여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또한 화기운의 증가로 인해 목기운이 소진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은 더욱 약화된다. 그 결과 신경 예민, 분노 반응, 히스테리적 성향이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이제 이 관계를 육효괴로 풀어보면 그 흐름이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본괴는 태풍대과이며 2호가 동하여 택산함으로 변화한다. 대과괴는 이름 그대로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를 의미하며 구조적으로 중심이 약해 전체를 지탱하지 못하는 형상이다. 이는 현재 부부관계가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탱력이 무너진 상태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단순히 문제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초효를 보면 축토 처제가 응효에 자리하고 있다. 응효에 처제가 있다는 것은 생활의 틀, 즉 현실적인 부부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경제적 기반도 유지되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부부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축토가 월령에서 휴수 상태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관계가 살아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생기가 없이 유지되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겉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끊어진 채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관계이다. 이효는 이 괴의 핵심으로 해수 부모가 동하여 오화 자손으로 변화한다. 해수 부모는 억눌린 감정, 고민, 내면화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특히 부모효는 책임과 억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동안 참고 버텨온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해수 부모가 동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억눌림이 유지되지 못하고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오화 자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자손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며 관귀를 극하는 성질을 가진다. 즉, 남편을 상징하는 관귀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오화의 성질까지 더해지면 이는 감정의 분출, 외부 활동, 자기 회복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실제 현실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심리적 전환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효를 보면 유금 관귀가 공망과 월파 상태에 놓여 있다. 관귀는 남편을 의미하는데 공망이라는 것은 존재는 있으나 실질적인 힘이 없다는 뜻이다. 월파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그 힘은 더욱 약화된다. 겉으로는 남편이 존재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중심 역할은 이미 상실된 상태이다. 진유합이 이루어지려는 흐름이 있지만 공망으로 인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관계를 이어보려는 연결고리가 있어도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효는 세효로서 해수 부모가 임묘 상태에 들어가 있다. 세효는 질문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데 해수 부모라는 점에서 깊은 고민과 감정 억눌림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임묘는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 묻혀버린 상태이다. 이는 단순한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는 상당 부분 정리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오효 역시 유금 관귀로 공망과 월파 상태이다. 특히 오효는 중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치의 붕괴는 관계 전체의 중심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남편의 권위와 영향력이 약화되고 관계를 유지할 중심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구조적인 붕괴를 의미한다. 상효에서는 미토 처제가 나타나는데 이 역시 휴수 상태이다. 이는 관계의 최종 모습이 생활은 유지되지만 감정은 없는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부라는 틀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이미 끝나가는 흐름이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이 궤는 단순히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계를 넘어선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탈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궤이다. 감정은 이미 이동을 시작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남편과의 거리두기 그리고 자기 회복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당장은 상황상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버팀은 관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인의 감정은 점점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외부 활동과 인간관계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나 인연이 들어올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결국 이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점진적인 이탈과 새로운 삶의 방향 설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례는 사주 구조와 육효괴가 어떻게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이며 인간관계의 흐름이 단순한 의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잘못을 가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흐름이 끝나버린 관계가 어떻게 남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람은 버티는 것으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그렇게 감정이 떠난 자리에는 비로소 자신의 삶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임사